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서술형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이 문제가 다시 나올까라고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참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벌채를 위한 운제로의 시설 및 복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과거에 자, 운제로 및 자금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 그 공종의 시설지 복구를 위한 공정 적용 기준을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89회 때 그 4교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현재 이번에 그 8월 29일쯤인가 그 점 해가지고 이 운제로라는 용어가 임산물 운반로로 그 변경돼가지고 임산물 운반로 및 자금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나왔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용어적인 부분에서 시대적인 좀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 벌기력 및 벌채 굴치 기준에서는 임산물 운반로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운제로라는 그 용어에서 임산물 운반로라는 그 용어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그 운제로 및 자금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에 대한 용어는 최근에 변경되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먼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역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산림의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임내에 설치하는 교통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임도, 산불 예방, 진화 시설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산림 그 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쓰실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운제로 시설 및 복구 방법의 기준에 대한 명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운제로라는 용어를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를 하고 일몰제 등 미비한 점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방서 작성 기준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운제로를 이제 이러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운제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변경해서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세 번째 와서는 2016년 8월 30일에 변경이 된 임산물 운반로 및 자금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와서 그럼 이러한 그 임산물 운반로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와서 이러한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의 시설 및 복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먼저 노면적인 부분. 노면에 관해서는 먼저 첫 번째 폭 2m 미만과 폭 2m 이상 3m 이하로 구분을 하는데 폭 2m 미만인 경우에는 횡단 배수로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폭 2m 이상 3m 이하의 경우에는 땅 고르기도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횡단 배수로를 설치를 한다라는 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사면 복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절토와 이제 성토면에 대한 그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절토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공정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성토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에는 사면 다짐만 실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토와 성토 높이가 각각 2m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면 다짐을 비롯한 씨 뿌리기와 나무 심기를 실행을 해준다라는 것,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자, 기타적인 부분. 자, 첫 번째가 자, 재해의 자, 예방 등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정을 가감하여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방기술교본의 공법을 적용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사가 급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게 그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락으로 와서는 자, 임산물 운반로 시설 및 자, 복구 자, 방법을 통해 본 작업 임도 시설 기준 보완 사항이 되겠는데, 작업 임도 설치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사업을 위해서 일단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작업임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작업로라든지 임산물 운반로 등으로 임도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작업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절성토 사면의 안정을 위한 기준이 지형 상태에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보통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녹화를 시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자연 녹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따라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현실로 인해 가지고 붕괴 등에 대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점,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와서는 예산 정액을 통해서 보강에 좀 더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임시 그 개설하는 임산물 운반로라든지 작업로에 비해서 작업 임도에 대한 설치 기준이 너무 규제가 더 완화하는 그런 그 관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업 임도 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과 녹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자, 임산물 운반로 시설을 통해서 자, 생산성 증대를 꾀함과 동시에 안정성 유지를 통한 재해 방지적인 측면에도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그 벌채를 위한 그 운제로 그 시설 및 자, 복구 방법에 대한 준비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 오늘 그 준비했던 그 약수령 그 세 문제와 다섯 문제와 서술형 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